안녕하세요. 동공TV의 동공입니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에 관련된 책입니다. 파워풀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책을 처음 골랐을 때는 넷플릭스의 어떤 성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인재 관리에 관련된 책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인재 관리죠. 그런 면에서 넷플릭스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된 책입니다. 상당히 색깔처럼요, 내용이 간략하고 강력합니다. 아주 바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20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관리자급 이상 경영진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구글의 최고 인재 관리 책임자가 쓴 라즐로 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 57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진짜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아서 뭐 표도 있고 이론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뭐 인재관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해는 제가 한 50%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 사실 흔하지 물론 뭐 스며들면서 제가 배웠겠지만 이 책은 정말 바로 여러분이 통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너무 추천드립니다. 작가는 패티 맥코드라는 작가가 이 책을 썼고요. 책이 또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옮긴 그 번역가가 두 분인데요. 되게 간결하게 잘 옮겼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불편함이 없이 좀 깔끔하게 이제 아무래도 외국 도서를 외국 작가가 쓴 것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실 그런 번역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스킬들도 좀 보게 되는데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많이 제가 추천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영, 운영, 뭐 개인적으로 사업에 성공하시고 싶거나 직원 관리하시고 싶거나 이럴 때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인재 관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으로 활용하기에는 베스트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전철에서 지금 공부하는 게 있어서 전철에서 읽었는데 뜨거운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직원 관리할 때 느꼈었던 게 되게 답답했었어요. 상사가 시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었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던 어떤 철학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그대로 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예, 감동을 했고요. 어떤 확실한 지침을 준 것 같아요. 확신을 줬던 것 같아서, 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리뷰는 해드릴 거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꼭 알려드릴게요. 자, 이 책의 리뷰에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좀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다. 이 말이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다. 그들이 가진 힘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요.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와 그런 실험하는 리더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개인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셔야 하죠. 탁월함을 추구하는 팀들이 상호 존중하고 창의, 공감, 관용의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을 읽다 보면 실용적인 로드맵을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자 패티 맥코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CTO, 최고 인재 책임자입니다. Chief Talent Officer라고 말합니다. CTO, 이것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14년 동안 넷플릭스 스타트할 때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실용 가능하다라고 더 느낀 건 뭐냐면 충분한 경험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 14년이 짧을까요? 아니죠.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임이 가죠. CEO는요, 리드 헤이스팅스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에 와서 했고요. 큰 아시아 그
그 큰 대회가 있었거든요.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들었었어요. 이분의 그 기조연설을. 이분과 함께 독특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설계합니다. 이 리드라는 CEO도 되게 독특하다고 합니다. 네,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의 문화 가이드라는 용어 좀 알아주세요. 자유와 책임의 문화 가이드, 넷플릭스 컬처 데크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올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이 회사의 매뉴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빵 터지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회수도 엄청나다고 해요. 제가 뒤쪽 부분에 조금 공개해 드릴 겁니다. 채용, 동기부여, 훌륭한 팀 구축 중요하죠. 관련하여 저자는 대부분 기업이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확 다 뒤집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약속하고 특전을 주고 상여금을 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저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도전적인 일로 동기부여를 해라. 제가 그 급여를 많이 줄 수 없었을 때, 제가 CEO가 아니다 보니까 전 항상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이 일로 한번 뭔가 만들어 보자. 재밌게 일해보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저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 부상한 어떤 요구가 있죠. 우리 이 방향으로 가야 해. 이거와 맞지 않는 직원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아니 과거에 잘해왔던 직원이고 거의 뭐 초창기 멤버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멋지게 작별하라고 합니다. 보내주세요. 이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이 부분을 이 책에서 굉장히 통쾌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뒤쪽에 나옵니다. 오늘 다룰 건 아니고요. 엄청 중요합니다. 멋지게 작별하라. 보내줘야 합니다. 그쵸? 일에 대한 생각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에 여러분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일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사업 운영은 어떻게 되나? 인재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여러분이 차차히 생각을 갖게 되실 거고요. 이 말 너무 좋죠. 사람들에겐 저마다 힘이 있다. 그걸 뺏지 마라. 본인이 상사가 생각하는 거, 관리자가 생각하는 걸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왜 저 친구는 저걸 못할까? 이렇게 불만하거나 뒷얘기를 하거나 많이 하죠. 인정해야 됩니다. 다 힘이 있습니다. 그걸 뺏지 마시라는 얘기죠. 사실 20세기 동안 굉장히 그 정교한 인재관리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인재관리 시스템 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인재관리자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직원들이 힘차게 도전하길 바랬었어요. 그 급여에 대한 얘기가 뒤쪽 부분에 나옵니다. 넷플릭스가 상당히 높은 급여를 주는 걸로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냥 높게만 주는 게 아니니까 제가 또 이렇게 감동받고 아마 이런 영상을 찍겠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 도전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급여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아이디어와 문제를 소리내어서 말해야 됩니다. 말하게 하셔야 돼요. 꼭 서로 간에 또는 경영진 앞에서 자유롭게 저항하게 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저항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길 너무 희망했고요. 직급 있는 누구라도 중요한 통찰과 걱정거리를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않기를 바랐다. 이거 와닿죠? 왜 직급 있고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고 책임이 막중해요. 왜 이런 사람들 꼭 혼자 끙끙 앓게 되거든요. 성공 못하면 이제 본인 책임이 될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기를 바랐다. 네, 통쾌하고 너무 고맙죠. 이렇게 하려고 절차를 모두 모델화했습니다. 경영진에게 접근할 수 있게 했고요. 질문을 독려했습니다. 모델화 시키니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렬한 토론을 강조하고 힘닿는 한 경영진도 참여했고요. 모든 관리자가 이처럼 하도록 모범을 보였다. 근데 이 토론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토론이 강력했냐면 외부 인사가 이제 영입돼서 아주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연봉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강력하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튕겨나가는 사례도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 정도로 격렬한 토론을 하기로 유명한 데가 넷플릭스입니다. 근데요, 이거를 모든 관리자가 먼저 이렇게 모범을 보인다는 거 중요하죠. 다 따라하겠죠. 아랫사람들이.
이런 결과 이들이 느낀 점을 좀 말해드릴게요. 파괴의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조직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됐다. 그냥 하면서 본인들도 이해를 한 거예요. 바로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조직의 모든 사람, 모든 팀이 계획이 언제든 백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뜻이다. 그냥 한순간에 계획이 그냥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확 변해도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인재관리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또 놀란 거죠. 이 변화가 대단히 좋다고 이제서야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 이거 보고 정말 되게 공감했거든요. 되게 신뢰간다. 하면서, 이거 맞네? 이거 괜찮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탁월한 팀워크와 혁신적인 문제 해결력. 이 두 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력한 토론을 통해서 탁월한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팀별로 상당히 강력하게 키웁니다. 혁신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열중을 했고요. 직원들이 도전을 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일 주면 또 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도전이 있어서 출근길이 즐겁기를 기대했다. 때로는 머리가 쭈뼛 설 만큼 두렵기도 했다. 라고 의견을 말합니다. 이들이 했었던 정책, 모델화했던 것들은요. 기존의 것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했다. 계속해서 정책을 줄였고요. 절차를 제거해 나갔다. 한 번에 했을까요? 하향식 의사결정의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는 기존 방식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다른 회사들은 붙들고 있다. 보통 보너스 연봉을 연말 고가에 연동했대요.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반대를 합니다. 그것도 책 뒤쪽에 나옵니다. 평생 교육 이런 걸 주는 거죠. 학습 프로그램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기부여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제가 이런 거는 좀 본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열심히 자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는.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동료를 키우기 위해서 각종 축하 파티를 열거나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것. 이런 거 우리 많이 겪지 않나요? 이게 동기부여 되는 거라고 기존 회사들은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론이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를 끌어내며 그 결과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직원들하고 막 힘들게 일할 때 그 판공비라고 하는 거 있죠. 돈. 그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뭐 쓰라고 주겠어요. 뭐 품위유지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개인 유류비도 쓰지 않고 정말 직원을 해서 그 작은 돈을 썼어요. 근데 그달은 또 그게 쪼개서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뭐 얘기하다 우리 사발면만 먹어도 우리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었던 기억이 나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뭘 회식해야 되는데 회식비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그 조직을 이끄느라고 먼저 고객을 위해서 돈을 좀 썼습니다.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그러나 작은 파티는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도 부끄러운데 분식을 했어요. 우리 떡볶이, 치킨도 아니야. 뭐 순대, 뭐 튀김 이런 거로 먹자. 근데 그걸 너무 흔쾌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늘 행복했었던 게 그냥 작은 사발면, 작은 떡볶이 이런 거에도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가를 위한 엄청난 돈을 쓰지 않아도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게 이해가 가요. 스타트업 세계로 뛰어든 후에 이분이 깊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아까 얘기한 거 사람들은 저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옆으로 이 글자체를 좀 잡아드렸어요. 가장 멋있고 제가 동기부여가 됐던 말 중에 하나여서 좀 강조했습니다. 회사 일은요,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거 한번 당신이 해보게. 이렇게 막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원들 자신이 힘을 가지고 출근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와우. 직원들 스스로 나는 힘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근시키고요. 그들이 실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게 권한만 부여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그 밑에 두 줄은 되게 읽기만 해도 되게 막 가슴 뭉클한 것 같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런 힘을 가지고 출근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넷플릭스에서 아까 정책과 절차를 모두 없앴다고 했죠. 근데 한 번에 없앴을까요? 여러분 왜 CEO나 관리자들 성격 굉장히 급한 거 아시죠? 빨리빨리.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빨리빨리 막 처리해야 되고 이거 해치워야 되고 막 뭐 결과 내야 되고 엄청 급하죠. 근데 지금 막 뭘 없애라고 하니까 갑자기 두렵지 않나요? 뭘 어떻게 다 없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한 번에 없앤 것이 아니다. 아까 14년이라는 말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다라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직급자 피곤하시죠? 근데요. 한번 실험적으로 재미있게 한번 하나하나씩 해보세요. 희망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팀, 모든 직원, 직급의 직원들이 1년의 행동을 훈련받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이런 절차를 다 없앴고요. 매뉴얼을 만들면 이거를 훈련하도록 했어요. 리더로서 당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이게 엔지니어, 이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엔지니어라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 문구는 제가 왜 넣었냐면, 내가 함께 갈 직원들의 특징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지니어들이 리더가 뭘 하고 싶은데 그 불만이 있다라 그러면 성가시게 하는 것은 무조건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현명해요. 대신에 그들은 훈련에 대해서는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불만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회사에서 만든 그 매뉴얼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불만은 도려내고 혹독하게 토론을 한다든지 어떤 매뉴얼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도 불만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이용하면 또 좋겠습니다. 자유와 책임의 훈련, 이 단어 이번 책에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를 주시고요. 책임도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실제로 몸에 배게 해야 합니다. 이 노력하는 과정은 꽤 시간이 걸렸겠죠. 아까 관리자, 경영자 중심을 먼저 모범을 보였다고 했고요. 경영진과 관리자급 부터 훈련하고자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과 충분하고 정확한 소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말이 나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매뉴얼을 주거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훈련시킬 때. 근데요, 그들이 회사에 기대해야 하는 것도 강조했다. 이게 쌍방향인 거예요. 뭘 주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회사에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또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서로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열심히 하겠죠. 컬처 데크는 단숨에 쓰인 게 아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었던 거, 그 왜 인터넷상에 올라간 이들만의 그런 매뉴얼, 모델들이었던 게 있죠. 이 컬처 데크가 단숨에 씌워진 게 아니에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이걸 쳐보시면요. 번역본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요, 너무 디테일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고요. 바로 갖다 쓰실 수 있어요. CEO와 단둘이서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둘이서. 넷플릭스 전 직원이 문화를 만들어 오면서 얻은 깨달음의 총체다. 이 말도 멋있죠. 둘이 만든 게 아니고요. 모든 직원이 함께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시행하셔야 되는데 핵심은요.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경영진이라면요. 가장 적합하고 가장 변화가 필요한 하나의 부서나 그룹을 먼저 선정하시고요. 시작하세요. 문화를 만드는 건 아까 제가 뭐 빨리빨리 하고 싶겠지만 그냥 점진적인 과정이다 생각하시라는 거하고 실험적인 발견을 계속하는 하나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실험적으로 하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기업 환경 속도를 볼 때는요, 더 늦출 여유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시작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아까 그 컬처 데크에 대한 내용 5가지를 딱 정리했는데요. 정말 깔끔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해야 할 일과 직면한 도전에 대해 개방적이고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는 팀의 관리자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직원은 극도의 솔직함을 실천해야 한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함, 극도의 솔직함. 서로 간에 물론 경영진에게도 시적절하게 만나서 진실을 말해야 한대.
그래야지 문제가 터지지 않겠죠. 미리 막을 수 있으니까. 모든 직원은 사실에 근거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담하게 토론하고 그 결과를 엄격하게 시험해야 한다. 네. 여기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데이터를 엄청 잘 뽑죠. 엔지니어들이 쫙쫙 뽑아오는데요. 그 데이터만 믿지 말아라는 얘기가 또 뒤쪽에 있습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한 사실에 근거한 의견들을 대담하게 토론해라. 네 번째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보통 토론하다 보면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이렇게 계속 뭐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걸 계속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가 아니고요. 고객과 회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최선이 무엇일까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랍니다. 이 책에서 또 도움이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만약 이런 토론을 해요. 그랬을 때 막 이렇게 침 튀기면서 엄청 싸우는 거죠. 격렬하게 토론을 시켰으니까. 그때 어떻게 방향을 중재할지 그런 가이드가 되는 경영자나 관리자들이 쓸 수 있는 멘트들까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관리자는 모든 지위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고성과자를 채용함으로써 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근데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반드시 고성과자를 잘 채용하는 걸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워요. 구글에 갈 사람 끌어오는 거, 또 여기서 또 뺏겨서 구글로 가고, 또 구글에서 또 끌고 오고, 막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그 고성과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도 이 책에 좀 들어가 있어요. 이들의 철학이. 그 부분도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나중에 꼭 또,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성과자로 팀의 미래를 준비해라. 왜냐하면 계속 변하니까요. 이분들을 빨리 채용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그쵸? 예. 제가 오늘 넷플릭스 파워풀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리뷰해 드렸습니다. 네, 파워풀은 인재들이 가진 힘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예, 이 제가 지금 풀이를 했는데요. 이 단어가 아주 적절하죠. 크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꼭 하시고요. 제가 또 많이 공부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세요.